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완주의 한솔케미칼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끝내 숨을 거둔 고 이창원 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나이 32에 어린 두 아이의 아빠였던 이창원 씨는 투병 중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이창원 씨 사후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최근 산재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재를 인정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353일, 근 4년여 가까이 걸린 건데요. 아빠를 떠나보낼 당시 돌이 되지 않았던 둘째 아이 어느덧 6살이 되어서 유치원을 다닌다고 하네요. 유족들의 소회는 어떨까요? 고 이창원님의 아내 되는 김효진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편 되는 고 이창원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3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3년 5개월. 네. 네. 그러니까 투병하시고 하시다가 6개월 정도 지나서 전체 투병 시간으로 보면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네. 투병하다가 네. 갔어요. 남편분에 대한 기억 뭐 여전히 손에 잡히듯 뚜렷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네. 조금이나마 남편한테 좀 떳떳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생전에 이제 한솔케미칼 완주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LCD 모니터 세정액, 전극 보호제 같은 전자산업에 쓰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그 물질들을 배합하고 섞는 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세정액, 네. 그 거기에 화학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을 했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면서 최대한 진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근무를 빠져야 된다는 상황에 와서도 자기가 없으면은 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최대한 일을 빠지지 않으려고 했었고, 네. 네, 회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말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더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다가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건 언제쯤이신 거예요? 2015년부터 이제 감기가 잦기 시작해서 이제 동네 병원도 다니고 했었고, 한 11월쯤에는 이제 의사 소견서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근무를 시작하신 건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회사에 일한 거는 한 3년 넘게 일했어요. 3년 정도, 네. 3년 넘게 일하셨고, 네. 2015년에 초기 증상은 감기하고 비슷했고, 네,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 있었는데 아기 아빠 말이 그냥 이런 화학물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피부병이 난 것 같다. 그리고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렵지 않고 하니까 그냥 넘겼는데 그게 초기 증상,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빛에 노출되면 굳어지는 이제 제품 특성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빛을 보면 그 물질들이 경화된다고 해서 환풍기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물질들을 만들 때 역한 냄새도 많이 났었고, 파우더로 된 그 배합 물질에 대한 경우에는 기계에 섞을 때 이렇게 분진도 많이 일어났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피부 발진도 생기고 감기 증상이 계속되면서 이게 낫지를 않고 그러니까. 네. 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감기, 이 정도 치료를 했으면 나아야 되는데 남편분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모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네, 받았습니다. 받으시고 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어요. 처음 들으시고.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가 32? 네.
한참 건강한 아이. 정말 네. 건강했었거든요. 네. 그런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둘째를. 네, 한 임신 한 2, 3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백혈병 이제 진단을 딱 받으시면서 아 이게 공장이라고 관련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바로 좀 생각이 되시던가요? 남편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화학물질을 만들고 근무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옆에서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면 그런 좀 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는 거. 남편 얘기가 이제 그런 작업복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빨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져오는 경우는 없었지만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해했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은 비일비재했거든요. 밤샘 근무도 했었고 잔업시간이 2-3시간이 있는 날은 거의 비일비재했었고 거의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런 이제 화학물질을 다루려면요, 이 보호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보호장구를 지급을 받았어도 그 근무 환경 자체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거를 착용하기가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네. 뭐 제대로 된 환풍 시설도 없고, 네. 네, 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안전교육은 있긴 있었지만 작업이 너무 밀려있고 많은 관계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리자들이 와서 너 이러이러한 그 교육을 받았다고 사인해라.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백혈구 수정에 뭐 이상이 있다 이런 진단서를 가지고 간 날도 밤샘 근무를 네. 했다고 들었어요. 애기 아빠 그냥 전화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고 병원에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애기 아빠는 그래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해서 그날 회사에 찾아가서 진단서를 보여주고 제 수치가 이래서 병원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밤샘 근무하고 가라고 해서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근로 환경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사례예요. 근데 이제 그 병이 발병을 하고 나서 이제 투병 중에 산재 신청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처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근무 시간도 짧고 화학 물질도 유해 물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근무 시간이 짧다고요? 3년이라는 근무 시간이 3년? 네. 3년이 너무 짧다? 네. 네. 그게 너무 짧고 유해 물질이 그만큼 노출되지 않았다.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어떤 근거로? 유해 이야기하는 물질이 거예요? 뭐 담배를 피는 정도의 유해 물질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신 거죠. 그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게? 네.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조사를 할 때 뭐 이제 전문가가 그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서 진행합니까? 일단은 그런 전문적인 조사를 했다고 하긴 했지만 네. 그게 그 발병 시기에 바로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공장에서 이런 환기구 같은 거를 조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검사를 한 걸로 알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네. 시료 채취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뒤에 네. 이미 공장에서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네, 그 뒤에 이루어졌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네. 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처음에는 산재 신청이 거부가 됐고 그 사이에 남편분께서는 8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네.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당시에 잠깐 관심을 보였다가 뭐 후속 보도도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 사후에 유족분들께서 소송을 벌이신 거죠. 네. 살아생전에 연주 아기 아빠의 말도 그렇고 내가 꼭 산재를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제가 꼭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송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제가 아기 아빠가 죽고 난 후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함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분도 계셨고 알아내는데 많이 힘들었죠. 제가 실체 접근하기가 어려웠었다. 잘 증빙 자료를 만들기가. 네. 근무했던 분들한테 회사에서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네. 이런 이제 사측에서는 철저하게 비협조를 넘어서 뭐 사실상 방해를 한 거네요. 네. 진실을 규명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네. 뒤집힌 거잖아요. 네. 네.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도 많았고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도 인정을 해주셨고요. 많은 시간 동안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 이거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근무 시간도 길었다는 것도 하루에 100시간,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잔업 시간도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공장 관련성이 아니면 그 백혈병에 걸릴 수 있는 다른 유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사전 병력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이 건강한 상태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리게 됐고 그것은 유일하게 그 공장에서 3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일했던 거.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다고 해서 이제 모두 끝난 건 아닌 거죠, 지금? 네, 아직 끝나진 않았고 항소는 근로복지공단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제 항소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그게 확정이 되지만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복지공단 쪽의 입장을 확인을 좀 해보셨어요? 아직 확인받은 건 없고요. 아직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참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산재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하지 않을지 이것을 지금 가족분들이 유족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어쨌든 산재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일단 나온 것은 대단히 이제 반갑고 반가운 소식인데 그 사이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네네. 네, 아이들은 좀 어때요? 좀 아빠의 모습 좀 기억을 합니까? 둘째는 거의 그냥 사진으로 아빠다라고 알려줘서 사진을 보여주면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첫 아이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병원 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아직도 서울에 아빠가 병원에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언제 이거를 얘기해야 할지 참 고민이기도 해요. 아직 아이들이 잘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그냥 아빠가 아파서 서울에 가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4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실 삼성 반도체 고 황유미 씨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아버지 황상기 씨의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저는 좀 떠오르는데 개인적인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연주 아빠가 아기 아빠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하게 된 이유가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작업장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일로 아기 아빠 일로 이게 판결이 된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노동자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하시게 됐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등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100여 명을 넘어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화학물질에 노출된
기억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유진 씨의 가장 큰 바람은 같은 비슷한 일에 종사하시는 동료들 네. 그런 분들께서 더 이상의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도 세상에 많은 분들에게 이 남편분 아마 잊혀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그냥 같이 일했던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그냥 사람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4년여의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그래도 법원에서 이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으로 또 만나게 돼서 한편으로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솔케미칼 노동자 고 이창원 님의 아내분이시죠. 김유진 씨 만나봤습니다.